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앞두고 벌써 양파 전에 빅4까지 대선 주자들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분 또 슬며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 2007년에는 9만 표 얻는 데 그쳤지만요. 19대 대선 포기하지 않겠다는데요. 허경영 씨, 가수로서의 면모를 한번 보시죠.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내 노래 불러봐. 넌 살도 빠지고 내 노래를 불러봐. 넌 키도 커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더 예뻐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잘생겨지고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3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망설이지 말고 right now.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3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망설이지 말고 right now. 제가 이제 안 하는 사이에 방금 들으신 노래 각종 디지털 음반 차트 1위를 휩쓸었던 허경영 씨의 콜미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허경영 민주공화당 촌재 전직인데요. 저희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지금 민주공화당 총재는 아니신 거죠? 네, 지금 신동욱 총재가 하고 계신 거죠? 그렇지. 그럼 어떤 소속은 어디십니까? 본좌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신가요? 네, 본자 엔터테인먼트고. 본자 당은 이제 대한민국당이라고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도 또 만드셨군요. 내가 이제 활동할 때. 그걸 이제 사용할 거죠. 그럼 본자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몇 분이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준비 단계에 있죠. 그래요? 그럼 혹시 제가 이제 있고. 보좌관 하셨던 분하고 예, 그렇죠. 그럼 두 분이 본자 엔터테인먼트.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역시 혈혈단신으로 계속 오늘 모신 이유가요. 현재 인터넷상에서 허경영 전 총재의 19대 대선 공약이라고 페이스북이라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그 공약을 보니까 좀 험악한 내용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여당과 관련해서 선거 수사라든지 아니면 구속이라든지. 근데 이 부분이 직접 공약을 하고 계신 거라고 페이스북에 올린 게 맞습니까? 내 공약은 어떤 상대 후보를 잡아 넣는다 하는 이런 거는 내 공약에다 누가 플러스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전 대통령이라든지 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그런 공약하신 거는 게 나는 아니에요? 절대 안 하고 항상 정책만 가지고 결혼하면 1억, 아기 낳으면 3천만 원, 유엔 본부 가져와서 세계 통일한다거나 모병제로 하고 징병제를 없앤다거나 이런 그러니까 내가 하는 공약은 그대로 변함이 없는데 어떤 후보나 정치인을 잡아넣거나 이런 말은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나는 항상 그냥 정책으로 대결을 하죠. 그러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한 1% 정도를 네티즌들이 자꾸 집어넣어요. 그러세요. 철저히 냉정하게 정책으로 승부를 것인데 누군가 내 이름을 빌어서 인기를 얻으려 한다. 그래서 저희가요. 정책 이야기를 하시니까 97년부터 내놓으셨던 대선 공약을 저희가 한번 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황당하다, 허무맹랑하다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출산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에게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의외로 조금씩이라도 실천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결혼수당만 안 주고 있지. 만약에 그때 결혼수당을 1억을 줬으면은 25년 전에 우리 인구가 한 8천만, 국민소득이 8만 불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때 20년 앞을 내다보고 내가 공약을 하니까 저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이 왜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이랬지만은 율곡이가 10만 양병돈을 임진왜란 10년 전에 이야기하니까 미친 사람 취급을 했어요. 그러나 임진왜란이 딱 닥치니까 10만 양병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가지. 이와 같이 지금은 세계 최저출산 또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잖아요. 이거를 25년 전에 내다보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지력이 있으셨다. 지금 이제 기회는 놓쳤습니다. 이제는 초등학교도 없어지고 중학교도 없어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눈으로 보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자는 그렇게 퍼주면 누가 그 말을 못 하겠습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난사하시듯이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근데 그 예산은 거 아니냐? 그 예산은 실제 예산을 그렇게 퍼주고도 예산이 한 100조 정도가 남아요. 그래요? 근데 지금 국가 예산은 종잡을 수 없는 예산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다 퍼가버리고. 그럼 정말 국회의원을 하셨던 의정활동했던 신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말씀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나요? 저는요, 솔직히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허경영 총재께서 이제 출산수당, 결혼수당 이게 주자라는 거는 지금 상당 부분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 액수는 턱없이 모자른데. 안 줍니다. 결혼수당은. 네, 결혼수당은 안 주지만 이제 무상보육이네. 네. 그다음에 출산 또 보조금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장려금도 주고. 전부 내거 그다음에 노인 수당도 주잖아요. 네, 노인 수당만 20만 원씩 주게 된 것도 내가 70만 원 준다는 것 때문에 모방한 거예요. 내년에 이제 우리가 좀 팽창 예산을 한다는데도 국가 예산이 400조가 좀 안 됩니다. 그죠? 390조. 그 정도 되는데 이렇게 다 하고도 100조가 남는다고 남습니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암만 많은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도 그 숫자는 안 나와요. 예를 들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금 70만 원씩 주자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죠. 박 대통령 지난번 공약에 뭐였어요? 65세 이상 누구에게든 20만 원을 주자 했는데 재원 마련이 안 돼가지고 하위 70%만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선구자적인 해안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재원 마련 방안은 이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그게 말이죠. 4대 강의됐던 간접사회 SOC를 줄여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토지에다 많이 투자를 해요. 이제는 젊은이들한테 투자해야 됩니다. 내년에 SOC 예산은 줄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각 지자체가 지방 예산을 일단 국가가 통합 관리해야 됩니다. 제 방법은 전체 국가 예산이 정부에서 국세로 전부 바꾸는 거예요. 지방세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지방세가 있는 한 지방에는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쓰면서 국세에 돈 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세금이 이원화돼 있어가지고는 국가 살림을 마누라가 일부 하고 남편이 일부 하면 가정도 망해요. 근데 국세하고 지방세가 비율이 8대2로 지방세 그렇습니다. 비율이 낮아요. 낮는데 우리 지방 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세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국가에서 그 종합적인 거를 컨트롤하면 됩니다. 지방세라는 세목 자체를 없애야 돼요. 젊은 분들은 허경영 전 총재가 이 대통령이 된다면 참 이렇게 시원하고 통쾌할 것 같다라고 군대 생각을. 가는 것도 모병제니까 월급 200만 원씩 주고. 아니 국회의원들은 월급을 얼마 받는데 군인들 월급이 10만 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 사고가 자꾸 나는 거예요. 군인들 월급도 미국처럼 모병제로 해서 남의 아들을 데려왔으면 200만 원씩 줘야지 왜 노동착취를 합니까? 지금요? 절대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국가 세금을 지금 관리하는 거 보면 150조 정도가 낭비되고 있어요. 지금 비슷하게 공약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왜 한국에도 우리 국민들을 아까운 군인들을 보내지? 이거 손해보는 짓이야라고 했던 트럼프가 있는데 사실 듣긴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약이 조금은 너무 나간 것 같다. 그리고 쇼맨십이 있다는 차원에서 이제 공통점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직접 평가하시는 트럼프가 어떨지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판넬로 저희가 준비를 해보면 대선 때마다 지금 이번에도 나가실 거죠. 네. 그때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보기는 하지만 사실 기성 정치권을 공격하는 데선 통쾌하다라는 생각을 해도 진지하게 보고 있질 않다라는 거죠. 공약이 좀 허무맹랑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경제는 활성화됩니다. 그래요? 그러나 만약에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경제는 방위산업체들 먹이 살리는 경제로 전 세계 분쟁을 일으켜요. 남북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클린턴이 되면은. 왜 그러냐면 클린턴은 보수 세력들이 무기 방위 산업체들이 밀어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뭔가 생동감이 있고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뭔가 말을 뻥뻥 하는 것 같지만 계속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나하고 다른 점은 저 사람은 노이즈 마케팅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여성을 공략하고 못생겼다는 둥 이렇게 여성을 공략하는데 나는 인신 사람을 공략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정책만 하죠. 그게 차이점이고 저분은 미국의 아이콘이고 희망이에요. 만약에 미국이 앞으로 클린턴을 대통령을 한다면 물론 되겠지만은 그 사람은 결국 미국 방위산업체의 앞제비 노릇을 하게 되고 한반도 분쟁을 일으키든지 남중국 해를 일으키든지 어쨌든 그 사람은 세계의 미국의 무기 재고가 가장 많이 쌓여 있거든. 그걸 지금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허경영 총재의 개인 입장으로 미국 예산을 저희가 봤는데요. 근데 자수성가는 아니에요. 워낙 돈 많은 집안에서 그러니까 돈 많은. 그래도 트럼프가요. 자기가 그 기업을 일으켰죠. 지금 허경영 씨와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니 그래도 이게
웃음은 지금 가수로서도 활동하셨는데 가수로서가 더 지금 만족하세요?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내가 가수가 하는 거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느라고 한 거고 실제는 이제 대통령이 되려니까 젊은이들과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래 하루 전화가 10,000통 와요. 아, 그래요? 전화를 받는데 그 하루 10,000통을 밤 12시까지 받아주고 하루 자살하는 사람 한 200명을 내가 살려요. 내가 상담을 다 해주죠. 그러면 얘네들은 내가 대통령 돼도 내가 통화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세월호가 참사됐다. 그럼 걔들이 배 안에서 대통령한테 전화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받으면 헬기 타고 쫓아가서 해 특공대들, UDT들 침투시켜서 다 살려내요. 말하자면 그런 게 다른 점이지. 워낙 지금 대단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10,000통의 전화를 받으시고 하루 한 200명을 살려주시고요. 혹시 전부터 말씀하셨던 일관성이 있어서 여쭤본다면 공중부양도 요즘 가능하세요? 공중부양 숙지법은 유튜브에 허경영 강연을 치면은 공중부양 숙지법 강연도 하고 많은 뭐 미래세계, 우주의 원리, 뭐 여러 가지 진리, 뭐 이런 걸 강의하는데 그 강의가 전 세계에서 많이 지금 보고 있어요. 공중부양을 직접 공중부양이나 축지법도 강의를 하죠. 강의는 하시고 강의도 하고 실제 또 보여도 많이 줬고. 아, 그래요? 뭐 이런 실내에서는 잘 안 하지만. 오늘은 스튜디오 아니기 때문에 못 하신다고요. 또 방송에서도 올라가서 해준 적도 있어요. 참 오시면 재밌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산을 올라가면은 일반 사람보다는 한 몇십 배가 빨라요. 제가 봤을 때요, 트럼프하고 우리 허 총장님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요새 트럼프 때문에 미국에서 신조어가 생겼거든요. 뭐냐? 정치인을 얘기하는 폴리티션하고 엔터테이너하고 합성어가 되었고 폴리테이너라는 그 신조어가 생겼는데 우리 허 총장님도 먼저 만들었죠. 뭐 폴리테이너죠? 네, 나는 옛날에 폴리테이너로 신문에 많이 나왔잖아요. 폴리테이너. 요새는 또 유토피아하고 허경영을 섞어가지고 허토피아. 노래가요. 굉장히 콜미라는 노래가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렇습니다. 전국 1위를 했죠. 노래는 웃음을 주지만 정치는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근데 보면 정치가 유머러스하고 미국의 레이건 같이 유머러스하지 않으면은 정치는 싸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치를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하지 말고 유머러스하게 하게 되면은 모든 국민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국민이 받는 스트레스도 생각해야지. 맞습니다. 근데 하루에 전화 10,000통씩 받는데 왜 지난번 선거 때 0.2%?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가 아니고 그거는 내가 개표를 중단한 거고 내가 그거는 불법 선거다 이래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거고 그래서 뭐 어디로 들어갔고 그러나 내 지지는 그 당시 인터넷에서 33.8%. 1위. 그래요?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표가 공중부양을 하고 어떤 거 사라져버렸네. 어떤 내가 거기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중단된 거지. 그건 뭐 표가 내 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굳이 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할 게 아니고 표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붙을 때는 그 표가 이번엔 트럼프가 저렇게 프로테이가 나오잖아요. 내가 만약에 다음에 출마할 때는 아마 현재 인터넷에서는 여야 후보보다 한 1,000배 인기가 있어요. 1,000배 정도. 예상 득표율이 어느 정도나 보십니까? 내가 볼 때는 다음 대통령이 나간다면은 내가 한 55%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여야의 후보를 상상 외로 제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웃음을 주시는데 박근혜 대통령 다음에 또 대통령 후보가 나온다면 그 사람들은 내나 똑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워낙 정치가 깝깝해가지고요. 깝깝합니다. 총재님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한다. 그렇지만 총재님이 한테 진지해지고 싶지는 않다. 그게 더 중요해요. 나는 젊은이들 앞에 너무 어른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대하는 건 좋지 않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에게 정치도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 한 채 사주겠다라고 하면 그건 허경영식 공약이다라고 얘기한 게 마치 포퓰리즘을 대변하는 것처럼 들리실까 봐 서민들에게 돈을 풀어주면은 이게 트리클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에만 부으니까 트리클 다운을 하니까 그 경제 원리가 사실은 그 옛날에 그 하인제 이 경제 원리나 저 하이에커의 경제 원리나 이 하인제의 경제 원리가 지금은 모두 적용이 안 되고 허경영의 경제 원리가 적용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 지금 머리들이 나쁘니까 아직까지도 하인제나 하이에커의 경제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요새 우리 허 총장님하고 비슷한 행각을 보이는 분이 강용석 씨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강용석 씨를 좀 영입해갖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좀 어떻겠습니까? 강용석이 나는 누구를 고소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사람을 공격하거나 여야 정치를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아요. 대선 때도 내 공약만
이야기하지 네. 인간을 모독하거나 모욕하는 은사는 절대 안 씁니다. 고소왕은 그런 영입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 한 사람이 하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겨냥해서 승리를 하겠다.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다면은 절대 대통령 될 자격이 없습니다. 네, 대통령 하기 정말 나는 그런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네. 그 사람은 고소를 잘하는 사람이잖아. 알겠습니다. 한 여인이 낳은 자식을 어떻게 고소를 합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오늘 토론 한 시간에도 부족하겠어요. 예, 네.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네, 말씀 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